암호화폐 하면 역시 롤러코스터 같은 가격 변동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자, 오늘은 이 디지털 세상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왜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편하게 못 살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사실 암호화폐가 가진 가장 큰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변동성 때문이죠. 이게 너무 심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5,000원짜리 커피를 비트코인으로 딱 결제했는데 몇 시간 뒤에 보니까 그 가치가 4,000원으로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막 6,000원으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커피 파는 사람도 사는 저도 둘 다 마음이 불안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불안정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골치 아픈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 안정이라는 닻을 깍 내린 거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미국 달러나 금 같은 우리가 아는 그런 실제 자산에다가 가치를 딱 붙들어 매놓은 암호화폐예요. 이름 그대로죠. 가치를 안정적, 스테이블로 유지하는 게 이 친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비트코인 보세요. 가치가 막 심전도처럼 위아래로 요동치잖아요? 근데 오른쪽 스테이블 코인은 어때요? 보통 1코인이 정확히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바로 이 공식, 1코인 이퀄 1달러.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이걸 왜 쓰는지,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속도와 비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해외에 돈 보내려면 어땠어요? 은행 가서 막 서류 쓰고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엄청 비쌌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요. 이건 뭐 국경이 없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실시간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적은 비용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좀 편해진 수준이 아니라 가히 금융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금융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나는 그런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안정적인 달러에 연동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평생 모은 자산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생존의 도구예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생태계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막 가격이 오르내리는 코인을 거래하다가 지금은 좀 위험한데 싶을 때 잠시 쉬어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옮겨두는 거예요. 굳이 복잡하게 현실 세계 은행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 디지털 세계에 있었으면 안전한 달러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편리함과 안정성은 딱 한 단어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신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테라루나 사태 이야기입니다. 이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좀 특이했어요. 다른 코인들처럼 실제 달러를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냥 루나라는 자매 코인이랑 엮인 복잡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 코드만으로 1테라는 1달러라는 공식을 지키겠다고 한 거죠. 근데 시장에 한번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 위에 서 있던 알고리즘이 순식간에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렸고 결국 1달러여야 할 가치가 거의 0이 되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에 정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코드라는 모래성 위에 지었던 왼쪽의 알고리즘 모델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요. 이제 시장의 대세는 오른쪽, 그러니까 실제 달러나 국채 같은 자산을 금고에 진짜로 쌓아두는 자산 담보형 모델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더나 USDC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이만큼 코인을 발행했으니 이만큼의 실물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직접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의 스케일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히 편리한 디지털 화폐 그 수준을 넘어서요. 글로벌 금융, 심지어 정치의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됐거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의 정말 놀라운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 비즈니스를 앉은 자리에서 헤엄치며 노젓는 장사라고 표현했는데, 와, 진짜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가 있을까 싶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들은 우리 같은 고객들한테 받은 수십억, 수백억 달러로 뭘 하느냐?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고스란히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이자 수익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수익 구조가 의도치 않게 미국의 힘을 더 키워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미국 달러의 패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준비금을 마련하려고 수십, 수백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계속 사주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든든한 큰손 고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걸 꽤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 크게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는 안정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공식 화폐 시스템 안으로 들여와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보고요. 반면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성장을 외치죠. 규제를 풀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관련 생태계를 빨리 키워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이 결정되겠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방식을 바꾸는 편리한 화폐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달러의 패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 권력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권력의 도구일까요? 아마 정답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